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상, 세무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후유장애 진단서의 종류와 또 발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손목골절로 후유증이 나온 환자가 진단서 발급을 거절당했지만 어떻게 6,8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었는지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목이 안 움직이는데 의사가 후유장애 진단서를 안 써줘요. 이런 문의로 시작된 사례입니다. 사실 수술 이후 뼈가 붙었다고 해서 장애도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손목이 잘 펴지지 않는 운동 제한이 남았다면 후유장애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손목이 아주 불편한데 그럼 이게 보상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 오는 오후 출장 중이던 저희 고객님께서는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좌측 요골 하단이 골절되었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 골절이 아니라 관절면까지 금이 간 상태였는데요. 이 손목은 우리 생각보다 많은 뼈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부위입니다. 크게 요골과 척골, 또 수근골이 맞물려서 관절을 이루고 있는데요. 만약 골절의 정도가 크지 않았다면 깁스로 고정하는 정도면 충분한 치료가 되었을 텐데 환자분의 경우에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골편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지는 분쇄 골절이었기 때문에 수술이 불가피했습니다. 만일 이 상태를 방치한다면 손목의 움직임이 극도로 제한될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고객님께서는 손목에 플레이트를 대고 나사를 고정하는 정복수를 받게 되셨는데요. 요즘은 술기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심한 골절이 아니라면 대부분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환자분의 경우에는 골절편이 관절면을 침범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았음에도 정상만큼의 회복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주치의를 방문해 장애진단서 발급을 요청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나는 그동안 한 번도 후유장애 평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해줄 수 없어요. 라는 말이었죠. 손목의 움직임 제한으로 일은커녕 김치통 하나 드는 것도 쉽게 들 수 없는데 진단서 한 장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속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의사들은 장애라고 하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 진단을 기준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절단과 같은 영구적인 결손이 아니라면 장애라고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수술한 의사 본인이 해당 장애를 직접 평가한다는 것도 사실 유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의학적 근거이뿐 아니라 약관과 평가 기준에 대한 전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 고객님은 이 난관을 잘 극복하고 올바른 보상을 받으실 수 있었을까요? 네, 결과를 알아보기 전에 혹시 그냥 한번 진행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살짝 알려드려 볼게요. 네, 보험회사에서는 어깨나 팔꿈치, 손목을 팔의 3대 관절이라고 분류합니다. 개인보험은 가입 연도에 따라서 AMA식 평가 방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애평가 방법을 기준으로 사용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정상 부위의 운동 범위를 기준으로 다친 부위의 운동 범위를 비교해서 얼마나 덜 움직이는지를 수치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네, 손목의 정상 가동 범위는 굴곡 60도, 신전 60도, 또 요사위 20도, 척사위 30도, 총 170도의 가동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위가 사고로 제한되었다면 그 정도를 계산해서 장애를 판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손목 골절 환자가 가동 범위가 정상의 2분의 1 이하로 영구히 제한되었다면 가입한 후유장애 특약에서 1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억이 가입되었다면 1,000만 원을 보상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측정에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움직임의 제한을 평가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에 따라서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환자가 손목이 85도 제한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규정상으로는 2분의 1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A 의사는 측정을 해보니까 82도가 제한된 것 같다고 봤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단 3도가 모자라게 평가되었다는 이유로 5%밖에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줄 것을 의사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사고가 발생한 뒤에 180일이 경과하면 장애를 판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보통 핀을 제거하는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 1년 정도가 경과한 뒤에 제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관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금속 고정물이 기능 제한의 원인이 된다면 그 고정물을 제거한 뒤에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들 역시 이런 판단하에 장애 진단을 거부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네, 따라서 정말 해당 핀의 고정 여부가
우리 손목 움직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이런 여부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대처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개인보험에서는 5년 미만의 한시장애는 장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영구적으로 운동제한이 남거나 최소한 5년 이상의 장애가 예상되는 상태여야만 어느 정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환자분의 결과는 어땠을지 한번 보실까요? 네, 저희 세무상은 의료인의 의무기록과 수상 경위, 상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봤습니다. 그리고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그래서 의사에게 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가 아니라 개인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유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근거 자료를 제출했죠. 그 결과 고객님께서는 정확하게 발행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객님께서는 수년 전에 큰 사고로 발목이 골절되신 적도 있었는데요. 이번 감정에서 해당 부분까지 함께 평가받아서 꼼꼼하게 청구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보험회사는 제출된 손해사정서와 또 관련 서류들을 검토한 뒤에 장애 상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추후 회복될 수도 있으니까 영구장애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시장애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세무상은 약관 규정이나 관련 판례, 소견서 등을 근거로 의견 진술을 했습니다. 결국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고객님께서는 최종 6,800만 원이라는 큰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진행해볼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가입되어 있는 약관을 잘 분석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가입 연도가 오래된 약관의 경우에는 그 규정이 최근 약관과 상이한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빈틈을 잘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손목골절로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진단서 발급이 거절돼서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면 그냥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영상의 고객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좋은 결말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어려움으로 고심하고 계신다면 전문가를 통해서 명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보험 소비자가 올바른 권리를 찾는 그날까지 세무상이었습니다.